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3월 2일, 자, 대체 휴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새벽에 있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우리가 내일을 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 1월 때일수록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미국까지 합세를 좀 하면서 엄청나게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을 잠깐 볼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7조 넘게 매도를 했었고, 그 전에도 2조, 1조씩 계속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혹은 외국인들이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매일같이 물량을 던지고 있었으며, 주말 동안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금요일에 반영을 해서 7조 이상 물량을 때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시장이 많이 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주었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7조를 던졌는데 1%면은 상당히 선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토요일부터 해서 반나절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스토리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여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 나스닥 조금 이따 볼 거고, 유가입니다. 조금 이따 볼 거고, 비트코인을 먼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전쟁이 나자마자 마이너스 3% 급락을 했어요. 왜 비트코인을 보나요? 이때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놓고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놓고 거래가 되는 가장 대장주잖아요. 24시간 거래가 되는. 자, 급락을 하고 나서 스물스물 반등을 하더니 이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양전을 했어요. 자, 그 전에 종가가 여기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오히려 종가 위로, 종가는 사실 없죠. 24시간이니까. 전일 기준의 종가 대비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자, 근데 이란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후로 더욱더 강경하게 나온다는 소식, 그리고 중동의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로, 뭐 카타르라든지 쿠웨이트 같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막 폭격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전쟁이 나니까 급락, 또 스물스물 반등을 하더니 최고 지도자 사망하니까 전쟁이 끝나겠구나.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를 잃게 되면은 그다음 이제 지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더욱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출발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선물입니다. 미국의 그 테크 100 기업의 이제 선물 지수인데요. 나스닥 선물, 나스닥 100 선물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반등까지 보고 나서 이거 뭐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안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서니까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이. 자, 이 얘기는 제가 이걸 보고 영상을 지금 찍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먼저 마이너스 2%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마이너스 2%면 꽤나 큰 겁니다. 자, 그리고 유가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갭이 떴습니다. 유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힘이 없이 이렇게 밀리길래 아까 이제 나스닥 100이 반등을 했던 것처럼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제 오전에 시초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금요일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우려로 7조 넘게 외국인이 팔았죠.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다. 맞죠? 7조를 팔았으니까. 토요일에 전쟁이 나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왜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으로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이란의 밑에 군수 이제 강병파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미국이 질 일은 없을 거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왜 이렇게 나스닥 선물하고 유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자,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란은 이제 중동 지역 있죠. 그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단시키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들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상승을 하겠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이에요. 그러면 유가 상승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악재로 나오느냐? 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유통이죠, 유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산 뭐 소고기를 먹는다 치면 배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마트로 배가 들어오진 않겠죠. 어딘가에 항구로 들어와서 트럭을 타고 또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마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의 식당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유통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유가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란이 주변국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공공의 적처럼 좀 되어버렸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유가의 상승이다. 하필 호르무즈 해협을 꽉 잡고 있는 이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 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즉 기름값이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큼 장기전이 될지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가 불확실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거기가 원래대로라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선반영이 돼서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바닥과 숏 커버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지금은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증시는 오늘 이제 새벽에 있을 미국 증시가 이제 열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대체 3일절 대체 휴일이에요,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얻어맞고 시작할 거를 한번 보고서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거는 상당한 이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을 하면서 왜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유가가 오를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대체제를 찾아요. 그 대체제가 뭐죠? 바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화석 연료 혹은 어, 가스 발전소 뭐 하다못해 이런 것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자력과 신재생인데, 자, 지난 금요일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의 대장주입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금요일에. 맞죠? 자, 그리고 한화 솔루션은 상한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상승이 충분히 나왔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거래 대금이 5천억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간 이유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지수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면 강하니까 투매를 받아낼 수도 있다. 두 번째, 투매를 받지 못하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 자,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원전은요,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조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게, 자, 화석연료, 가스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유가 혹은 뭐 가스 이런 부분들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비축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하고 있죠? 비축유도 있고 100조를 풀어서 증시 하락을 막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거 말고 자,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란 사태 긴장 고조 필요할 경우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 자, 그래서 하락을 좀 막아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 그래도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열려봐야 아는데 새벽에 열릴 나스닥 시장을 먼저 지켜보고 내일 오전에 우리 증시가 열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유가랑 원전은 반대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전력 기기들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강했던 뭐 대원전선이라던가 그쵸? 대한전선이라던가 자,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뚫고 있잖아요. LS 일렉트릭 자, 신고가죠. HD 현대 일렉트릭도 신고가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재룡전기도 그렇죠? 실적 쇼크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주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닉에 혹시라도 급락이 나온다면 패닉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에너지 관련주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흥구 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하겠죠? 테마주에서는 흥구 석유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전쟁이 안 나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화요일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에너지 관련주랑 가스 관련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입장하는 방법마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유튜브 영상 여기 밑에 보시면 실시간 시황, 주잘남 텔레그램 무료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예요. 뭐 돈 내고 그러실 게 아닙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이. 이거 확대 안 해도 되겠다. 자, 여기 입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채널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주식 시황과 정보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같이 이번 이제 위기를 잘 대응을 하신다면 원전주의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멘텀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왜? 글로벌 국가들이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여기 기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유럽,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은요, 대체제를 찾을 겁니다. 대체 에너지 안보라고 하겠죠. 에너지 안보. 화석연료 의존도 줄이고 대체 에너지로 간다. 그 중에서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내일도 다시 이제 확인하고 영상을 좀 찍을 예정입니다만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 마셔라.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매에 동참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